머스노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전이 발표가 됐지만 여전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는 그간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추격과 요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이스라엘과 휴전에 들어간 이란의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22일에 밝힌 입장과 정반대의 의견을 내비치면서 진짜 속내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정권 교체는 혼돈을 수반한다며 우리는 큰 혼돈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사태가 가능한 한 빨리 진정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이란과 이스라엘은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 시간 새벽 1시에 휴전을 선포했고 양국도 휴전 사실에는 공식 확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2일 정권 교체 가능성을 시사한 바와 입종을 달리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정권 교체란 단어 사용이 정치적으로 옳진 않지만 만약 현재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왜 정권 교체가 없겠느냐라고 22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 합의와 관련해서는 예외를 주장하는 스페인을 문제 삼았는데요. 나토 회원국들은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에 합의했지만 스페인은 이런 목표에서 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휴전을 위반했다며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오전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백악관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휴전 협정을 위반했지만 이스라엘도 위반을 했다며 나는 이스라엘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진정시켜야 한다며 이스라엘은 휴전 합의를 하자마자 폭탄을 잔뜩 투하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전날 이 국제유가가 7.2% 안팎으로 폭락을 했는데요. 전일장에서도 6% 가까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전날 이란이 카타르와 이라크 미군 기지를 공습을 하긴 했지만 사전에 통보하면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란 전쟁이 봉합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예상 속에서 공급 우려에서 벗어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이 끝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고 그 소식에 유가는 하루 뒤인 24일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이틀에 걸친 급락세에 이어서 국제유가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하면서 유가 폭등을 촉발했던 지난 13일 이전보다도 외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8월 인도분기 전정 대비해서 4.34달러, 6.07% 급락한 배럴당 67.14달러로 마감했고요. WTI도 8월물이 4.14달러, 6.04% 급락한 배럴당 64.37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전인 지난 12일 유가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석유 세컨더리 제재도 중단하고 전쟁도 끝나면서 공급 위축 우려가 완전히 가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이제 이란에서 석유 구매를 재개했다고 말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원컨대 이 중국이 미국에서도 많이 구매했으면 한다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언으로 지난달 이란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불이익을 주는 세컨더리 제재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그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란의 주요 외화 획득원인 석유 제재에 나서 이란 석유를 구매하는 나라들은 미국과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파월의 발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금리 인하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7월 금리 인하론에 대해서 8월은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억제가 지속이 된다면 이 금리를 조만간에 인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연방 하원 재무위원회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 청문회에 출석
분석해서 7월에 미국 금리 인하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억제된다면 금리를 조기 인하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다. 하지만 특정 회의를 지목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서두르지 않고 관망세를 유지하는 이유로 경제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시장이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만약 고용시장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의미 있게 약화한다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는 여름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로부터 배울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대해선 관세와 인플레이션 영향이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솔직히 말해 얼마나 많은 영향이 소비자들에게까지 갈지 모르겠다며 실제 확인 전까지는 알 수 없다. 예상보다 낮을 수도 또 높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 18일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4.5%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연준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봤는데 파월 의장은 직후 기자회견에서 관세 정책 등의 경제적 영향을 확인할 때까지는 신중한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작을 했습니다. 이 출시가 된 이후에 이 자율주행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관련 업계에 있어서는 그러나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긍정적인 시각도 혼재합니다. 일단은 수익성 모델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24일 관련 업계는 테슬라가 지난 20일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기존 모델 Y 차량에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고 차량 내에는 완전 요원이 탑승한 채 제한된 지역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요금은 4.2달러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개시 직후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에는 이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거나 정지 신호를 무시하는 장면 등이 잇따라 포착 되면서 우려가 커졌습니다. 출시 당일부터 시스템 오류와 안정성 논란이 잇따르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각국 규제 당국이 자율주행 차량의 상용 서비스 기준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웨이모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로보택시 대중화는 기술만큼이나 사회적 수용성과 정책의 뒷받침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가 기술 홍보와 서비스 개시는 빠르지만 실제 대중 수용성이나 규제 대응 측면에서는 아직 웨이모에 비해서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며 로보택시 상용화를 위해서는 단순 기술력을 넘어선 운영 체계와 안전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구글의 자회사의 웨이모는 이미 2018년부터 미국의 여러 등지에서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현재 레이더 그리고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을 결합한 다중 센서 기반의 기술을 적용하면서 안정성과 정밀도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주당 약 25만 회 유로 탑승 실적을 기록하면서 누적 자율주행 거리도 수천만 킬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가 이 발표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인터넷 위성군이 발사가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스타링크를 가까이에서 추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존은 미국 동부 시간 이날 오전 6시 54분께 이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를 따라잡기 위한 정책처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인터넷 위성 서비스 프로젝트 카이퍼를 위한 27기 위성을 발사했다라고 외신과 연합뉴스 에서는 보도를 했는데요. 이번 발사는 지난 4월 27기의 위성들이 프로젝트 카이퍼 발표 6년 만에 처음 발사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날 27기의 위성은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의 아틀라스 V 로켓에 실려서 발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발사는 당초 지난 13일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날씨 등의 영향으로 두 차례 연기가 된 이후 이날 진행됐습니다. ULA 엔지니어 벤 칠턴은 발사 직후 아마존
아마존의 카이퍼 인터넷 위성망들을 위한 위성들을 실은 아틀라스 V 로켓의 점화와 발사가 이뤄졌다며 이는 지구 저궤도 위성통신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사된 위성들은 지난 4월 발사된 위성들과 함께 지구 표면에서 약 1,200마일 이내 저궤도에 위치해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궤도에 있는 카이퍼 위성은 총 54기로 늘어났고요. 이는 아마존이 계획하고 있는 총 3,236기 위성 중에서 일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7월까지 전체 위성의 절반을 발사한다라는 계획을 아마존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